오늘 정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예방접종 계획을 확정해서 밝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달부터 접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설 전에도 접종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말이 없었나요? 뒤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말은 있었는데요. 아마 2월 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변수는 이제 그 들어오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계약한 그 백신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백스라고 이제 국제 기구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만약에 코백스 백신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면 당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는 한 2월 중순 이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와서 2월 말은 돼야지 좀 백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가장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을 받느냐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상, 시기, 방법, 장소 이런 건데 대상이죠. 네. 이 1분기 그러니까 사실은 2, 3월 정도에는 고위험군이 가장 먼저 맞습니다. 네. 근데 시설 종사자예요. 주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 노인 시설 종사자와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도 이제 1분기에 접종이 시작되고요. 2분기 4월부터 65세 이상 그리고 의료기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도와주는 분들이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는 여름입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여긴 만성질환자와 대부분의 성인, 만 19세 이상, 64세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4월은 10월인데 거의 마지막에 이때까지도 안 맞았던 미접종자들, 그리고 2차 접종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2차 백신이 많거든요. 2차 접종 백신이. 거기서 이제 아직 다 못 맞았던 분들이 10월까지 맞아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자, 백신을 이제 가장 먼저 맞게 되는 부분 어떤 백신부터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서 그 최영일 평론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백신을 맞는 대상은 아마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먼저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2월 초에 좀 정해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계약해서 1분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2분기 얀센 모더나 3분기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은 추진 중인데 1분기 약간 변수는 코백스 퍼실리티 이런 국제 기구에서 들어오는 그 백신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 화이자 백신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다음 달 말쯤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위주로 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오는 화이자의 일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신을 접종하고 남게 되면 그 남은 분량을 이제 북한에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북한에 보내줄 만큼의 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는 우리 충분히 들어오면? 원래 애초에는 지난해 가을에 독감 백신하고 마찬가지로 3천만 명분을 예상했어요. 네. 60% 맞으면 집단 면역 된다. 근데 아니다. 이게 처음 맞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항체가 오래 안 가면 어떡하지? 느리기 시작했어요. 70%까지. 그리고 우리 인구 정도만큼, 인구보다 더. 근데 인구가 다 못 맞아요. 왜냐하면 소아와 임산부는 원래 안 맞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이제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된 분이 5,600만 명 분이고요. 네. 노바백스 2천만 명 분은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CEO하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보면 지금 약 7,6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2억 명분 더 사고 있어요. 화이자 모더나를. 우리도 어쩌면 더 추가 구매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한 10월, 9월, 10월까지 우리가 한 4, 5천만 명 가까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2천만 명 여분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원래 다른 나라들도 다 캐나다는 엄청나게 구매했는데 남으면 제3세계, 가난해서 백신 못 산 나라에
이걸 우린 기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아서 기부할 거라면 이왕이면 북한에 주겠다라는 취지를 정세균 총리가 밝힌 것 같고 한 2천만 명분 내외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맞는 그 백신 중에 한 번 맞는 것도 있나요? 다 두 번씩 우리가 맞게 되나요? 주로 2번 맞는데 한 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얀센 제품은 한 번만 맞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2회 접종이기 때문에 한 번 맞고 나서 뭐 20여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맞고 이렇게 해야지 항체가 형성되는 걸로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뭐 그 일부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맞고 싶은 거는 화이자인데 모더나인데 뭐 얀센인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이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들어오는 대로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맞춰야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맞고 싶은 제품을 고른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또 횟수는 제품별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접종 예약 받을 때 아마 자세한 안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접종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맞는 이 백신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다른 나라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들어올 때 따로 검증을 합니까? 그럼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그냥 무조건 맞으라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갔을 때 어떤 알레르기성 반응이라든지 이상 반응이 나올 우려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해외 사례가 이렇습니다. 해외 사례가 이렇습니다. 이걸로는 지금 국민적인 납득이 좀 부족해요. 때문에 우리가 3단계로 그 자문단을 좀 꾸려놨어요. 일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자문단이라는 기구가 먼저 이제 1차 검증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접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그 이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한 번 2중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3중은 최종 점검위원회라는 걸 또 꾸립니다. 중간에 어떤 임상 반응이나 해외 사례, 부작용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안심된다라는 것을 자꾸 입증을 해줘야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백신 어떤 대상자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획대로 가려면. 그러려면 이런 안전성들 중간중간 모니터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지금은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임상 단계를 대폭 줄여서 한 1년 내지 8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작용이 좀 덜하다, 효과성이 뭐 90% 이상이다 하더라도 이런 안전성은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10명 중 7명은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맞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 처음에 안 맞으려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접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오늘 발표 없었나요? 일부 뭐 설명은 있을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우선은 무료 접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 비용이 없으니까 조금 더 될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 앞서 말씀드린 접종 시에 특이사항이 있을까, 또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후속 조치를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촘촘히 나와야 제품별로 다른 접종을 했을 때 혹시나 특이 반응이 나왔을 때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처를 해주는구나라는 안심을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자체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네. 어떻게 보관하고 또 유통하느냐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명백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로 맞습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관군 합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통물류 체계 전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특수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파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적어도 이 두 가지 백신은 완벽한 콜드체인으로 가야 되고요. 상온 노출되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운송하고 보관하는 쪽. 그리고 이제 이러한 냉동고로 운반되는 것은 전국에 시군구에 1개 이상에서 250개 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적기에 여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짰는데 사실은 이 운송과 보관은 군이 담당을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하고 비슷한데 박주경 준장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죠.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돌발 변수를 다 고려하면서 민관군 체계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듯 엄중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아주 철저한 데이터 이력 관리를 또 함께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맞은 다음에 이상 현상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관이 있나요? 그렇죠. 그
백신이라는 것들이 다들 이제 우리 왜 주사 맞았을 때 약간 저기 좀 계속 좀 응어리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열도 나고. 갑자기 좀 춥기도 하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신이 일반적으로 맞았을 때는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두드러지고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한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차이일 텐데 정부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접종하기 전에 일단 예진을 한다. 뭐 증상이 이상이 있는지 맞아도 되는 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진 이후에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요. 잠깐 있다 가게 해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혹시 이상 반응이 있나. 그리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특이사항이 있다 하면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난 성이 안 찬다. 난 보상이 좀 필요하다. 난 너무나 특이한 반응을 해서 피해를 봤다 하면은 국가 보상 제도를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부 서류를 좀 첨부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 혹은 또 치료적인 측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 그 국민 숫자는 좀 적긴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네,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했다라고 하는데 감염률 떨어졌나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감염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국가의료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요. 지금 930만 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49%가 맞았어요. 절반. 그리고 지금 확진율도 떨어지는 과정인데 드라마틱하게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명씩 접종을 해서 목표가 대단해요. 3월 내로 전 국민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하루 20만 명이면 한 달에 600만 명 맞출 수 있으니까 3월이면 정말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접종도 지금 120만 명까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본 거예요. 이번에 백신을 맞은 12만 명을 추출해서 무작위로 그중에 몇 명이 확진됐는가? 20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요. 0.014% 정도 되는데 이게 파이자가 발표했던 95% 효과가 있다보다 높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정보가 전해지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2월 1일부터 이제 오픈을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ncv.kdca.go.kr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란이 있어요. 아직은 저 오픈은 안 하고 구축만 해놨어요. 2월 1일부터인데 야, 저게 뭐 깨알같이 저게 뭐고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하실 수도 있어요. 1339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분들, 그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안내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접종 대상자입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면은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봤더니 또 500명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코로나 상황 잘 관리해야지 지금 다시 확산세로 퍼져나가는 이 상황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